자, 이번 시간은 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파이라는 녀석을 자주 보셨죠? 우리는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3.14라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3.14는 아니죠. 더 정확한 값을 향해 이 파이는 지금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컴파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셨죠? 중심에다가 컴파스를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려서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이 곡선이라는 녀석은 직선과 달리 한계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곡선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점점 더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똑바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의 밸런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컴파스를 돌린다 하더라도 얘를 엄청나게 크게 이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요, 곡선의 길이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리밋, 그죠? 요 개념이 들어가면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곡선을 자릅니다. 요만큼 자르죠. 그러면 일단 이 길이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자르는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곡선이 뭘처럼 보이죠? 이 두 개의 공간이? 이게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더 작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확실한 직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직선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곡선의 둘레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 파이를 우리가 구해가는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파이라는 녀석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파이는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상수인데 지름의 3.14배만큼이 원의 둘레이다. 즉 지름을 알면 그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고 원의 둘레를 알면 그 원의 둘레를 만들어내는 지름을 찾아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슈퍼컴퓨터가 무슨 계산식에다가 어떤 값들을 지금 넣으면서 이걸 찾고 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이 파이의 정확한 값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걸 또 왜 찾을까요? 3.1415 정도면, 소시점 넷째 자리까지 정도면 웬만한 상태에서는 정확도가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러, 값을 잘라내면서 생기는 에러가 무시할 정도가 됩니다. 이걸 소시점 8자리까지 정도 숫자만 구하면 거의 이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소시점 100 몇 자리까지 지금 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건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몇 번째 디짓까지를 얼마 동안에 찾았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로운 컴퓨터가 얼마 만에 깼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연산 능력이 있냐,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떤 컴퓨터들이 파이의 값들을 계속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파이라는 녀석의 정확한 값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수점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아무리 3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3분의 1의 근사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0.333333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숫자를 exact value, 정확한 값을 써라 그러면 3분의 1을 써야 맞는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여기 4개의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안에는 각이 4개인 사각형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팔각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6, 여기는 32. 여러분들이 뭘 지금 아실 수가 있냐면요, 이 사각형의 둘레와 이 서클의 둘레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요 4개를 다 더한 거랑 이 서클의 둘레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지점을 4개를 더 늘려가지고 8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팔각형의 둘레를 다 더한 것과 이 서클의 원의 둘레가, 원주가 비슷해져 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16개를 넣어가지고요, 요 둘레,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의 라인을 다 합친 것이 이 원의 둘레와 굉장히 비슷해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걸 물론 이렇게 확대하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까만 것과 빨간 것 차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원의 둘레와 32각형의 이 둘레가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이게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즉 그러니까 곡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을 가지고요,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이는 지금 봐서는 정확한 직선이 아니지만 만약에 얘를 320개로 꼭지점을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되어집니다. 이게 3200개면요. 더 그렇게 되겠죠.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녀석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곡선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이게 뭐 이렇게 직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오케이.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으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다각형의 n의 값은 점점 키워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다각형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요거랑, 그죠? 요거랑, 요걸 말합니다. 이 그린색으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다각형의 둘레를 지금 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n의 값은 그냥 모른다라고 정해놓고 요거를 n각형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건 육각형인데 그냥 n각형이라 하고요. 유닛서클 단위원이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이 n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은 반지름이 1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각은 얼마일까요? 요 각은 360도를 n으로 나눈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면 4로 나눠서 하나가 90도이겠죠? 그리고 육각형이면은 6으로 나눠서 요게 하나가 60도 맞습니다. 왜냐면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360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전체 둘레는 360이니까 그걸 n개로 쪼갠다고 그러면 요만큼은 360을 n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인을 이용해서 이 길이 x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n분의 180도가 돼서 요 반쪽 앵글은 n분의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막 배우셨죠? 예, 사인은 이 빗변과 뭐요? 이 각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비율이다. 그래서 1분의 x다. 그럼 이거는 x죠. 그러니까 이 사인 n분의 180도가 x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신가요? 예, 그게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둘레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몇 개의 이 x가 있지요? 그렇죠. n각형일 때니까 2n에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n개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요 길이의 반밖에 안 구했으니까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x인 걸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2x인 녀석이 몇 개 있나요? n각형이니까 n개가 들어있습니까? 예,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거라고 하고 2x는 2를 양쪽에 곱했죠. 그리고 이 양쪽에다가 또다시 n을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n을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듯이 이 다각형이 점점 원 주율과 비슷해집니다. 자, 앞에서 확인했듯이 n의 개수를 많이 늘리면 점점 다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예, 서클과 같아지죠. 지금 이 n은 32개밖에 안 찍은 겁니다. 이걸 320개, 3200개, 32,000개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n각형과 서클이 거의 완전히 오버랩 돼가지고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n도 3200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계속해서 늘려가면 궁극에는 n각형의 둘레와 서클의 둘레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요것이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 요게 이 n각형의 둘레입니다. 이게 얘인데요. 그죠? 보이시죠? 근데 요게 n이 굉장히 커지면 뭐라고요? 원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원의 원주율은 2πr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n각형의 둘레가 원주율과 비슷해진다. 언제? n이 아주 커졌을 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이 1이라고 했으니까 반이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마나니까 2π.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2하고 없어지니까 실제 파이가 뭐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파이 값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밋이라는 녀석을 넣어야 됩니다. 리밋 n이 무한히 커질 때 n 곱하기 사인 180도를 n으로 나누는 값이 그도 유명한 파이다.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하면요, 파이가 뭐야? 3.1415. 뭐 파이는 원주율이라고 하는 건데 원의 둘레와 지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고등수학에서는 파이가 뭐야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게 파이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n의 값들을 점점 키워가면서 이 파이 값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놓은 이 파이의 근사값에 접근해 가는지를 한번 확인할 텐데요. 파이는 3.14159265359359 이렇게 되는데 이 n의 값들을 점점 키워가면 이 매치가 되는 디지수가 점점 많아져서 n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파이와 맞아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이 n 곱하기 sin 180도를 n에다가 4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3.403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4 대신에 8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3.06 나왔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16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12 보이나요? 자, 이번에는 얘를 32로 가보겠습니다. 3.13 나왔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많이 키워보겠습니다. 300좀 해볼까요? 값을 보니까 3.14 나왔나요? 이번에는 디지트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3000. 자, 여기 3000일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 n의 값을 점점 키워갈수록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이의 정확한 값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지금 슈퍼컴퓨터가 이 n의 값에다가 계속해서 숫자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아주 크게 해서 얘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3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리죠. 디그리로 바꿨는데 껌뻑 하면서 아까보다는 훨씬 시간이 걸리는 걸 보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파이라는 녀석을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사각형, 팔각형, 16각형, 32각형들을 넣어보면서 변의 길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다각형의 둘레와 원의 둘레가 비슷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결국 이 원의 둘레는 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다각형의 변을 무수히 많이 늘려가면서 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x, 즉 이 길이는 sin n분의 180도를 하면 1분의 x인데 이런 쓸 필요 없으니까 x는 sin n분의 180도하고 같고, 요게 두 개가 있죠. 예, 요게 2x니까 2 곱하기 sin n분의 180. 요 2x가 몇 개 들어있나요? n개 들어있죠, n각형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n을 곱했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이 n이 무한히 커진다고 생각하면 얘가 원의 둘레랑 비슷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πr.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이 2π.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같고, 이는 양쪽에 있는 것은 2를 나눠서 생략시키면 파이는 n 곱하기 sin n분의 180이다. 그런데 이 n이라는 녀석은 뭐죠? 굉장히 지금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n을 계속 넣어가면서 슈퍼컴퓨터가 이 파이의 정확한 값을 찾아가는 이유는 새롭게 나오는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있어 보이는, 좀 간지나 보이게 파이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물론 파이는 3.142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수, 즉 원의 둘레는 지름의 약 3.14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리밋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리밋 이렇게 좀 꼬부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무한대 기호도 있고, 막 사인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파이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말하면 얘다 라고 얘기하시면 좀 내생적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개념들을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다 보면 수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러므로 수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며, 궁극에는 이 수학이라는 녀석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